식사만 마치면 눈이 감기고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소화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밤 여러분이 천장을 보고 주무셨다면 말입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한 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뇌 곳곳에 하얀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밤새 청소되지 못한 찌꺼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한 시점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제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소화가 안 되는 건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음식도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잠들 때 몸을 어느 쪽으로 눕히느냐 그 방향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병원이나 업계에서는 먼저 나서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이 비싼 약이나 첨단 치료가 아닌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잠자는 자세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 수 없고 치료비를 받을 수 없으니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감추지 않고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하나가 식사 후 졸음을 만들고 그 졸음이 반복되면 기억력이 무너지고 결국 치매 전 단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저는 20년 넘게 확인해 왔습니다. 식사 후 몸이 무거운 이유도 아침마다 머리가 뿌옇게 흐린 이유도 요즘 들어 말이 자꾸 막히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도 모두 전날 밤 내가 청소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누워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잠들 때 천장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옆으로 돌아 누우시나요? 돌아 눕는다면 어느 쪽으로 자주 돌아 누우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아침 컨디션과 낮 동안의 집중력을 거의 결정합니다. 뇌는 밤사이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뇌척수액이 특정 방향으로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잘못되면 이 흐름이 막히고 쓰레기는 그대로 남고 다음 날 아침부터 머릿속이 눌린 듯 무거워지는 겁니다. 로체스터 대학과 서울대 하버드 연구팀이 공동으로 밝혀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속 쓰레기 배출량이 25% 증가합니다. 25%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저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떤 자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보시면 뇌를 25%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때는 이미 뇌의 30% 이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중요합니다. 잠버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 식사 후 졸음이 사라졌다는 분들, 단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식사 후 졸림이 심해지거나 아침에 머리가 잘 깨지 않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뇌 속 쓰레기 배출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10년 뒤에도 맑고 선명한 정신을 유지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뇌와 숙면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식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입술을 꾹 다물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고 몸이 뒤로 약간 젖혀지는 그 순간입니다. 본인은 소화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뇌가 보내는 신호를 바로 읽습니다. 밤사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잠드는 방향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어깨가 편하다고 몸을 같은 쪽으로만 기대고
새벽에 깨면 무의식적으로 한쪽으로 돌아눕는 그 작은 습관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의 흔적은 표정에서도 보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한쪽만 더 부어 있거나 머릿속이 눌린 듯한 묵직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60세 김은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 후에도 손주들을 돌보시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심 식사만 하고 나면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졸음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식사 후 졸음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름이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은숙님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식습관도 바꿔보고 소화제도 먹어봤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게 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김은숙님께 잠드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평생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새벽에 깨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몸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자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작은 쿠션 하나를 세워두고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대지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배웠을 때 김은숙님은 눈빛부터 달라 보이셨습니다. 식사 후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가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고 낮 동안에도 말이 더 잘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고 운동량을 확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드는 순간의 방향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김은숙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이 주제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뇌를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의 흐릿함과 식사 후 졸림을 반복시키는 잠버릇 5가지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매일 밤 반복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습관들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습관은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버릇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눕자마자 자연스럽게 천장을 응시하며 잠을 청하십니다.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등과 목이 일자로 고정돼 뇌척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잠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밤새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국내 수면생리 연구에서는 정자세 취침이 깊은 잠 단계를 감소시키고 새벽 각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이창모님은 매일 천장을 본 채 잠드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흐릿함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잠드는 순간 몸을 아주 살짝 옆으로 기울이기만 하도록 제안했더니 며칠 뒤 아침이 덜 흐리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누울 때 몸을 10도에서 15도 정도만 옆으로 기울이세요. 등 뒤에 작은 쿠션을 하나 두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누울 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오른쪽으로만 돌아누워 자는 버릇입니다. 오른쪽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잠들면 순환 균형이 무너져 깊은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무거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 생체순환 연구에서는 오른쪽 기울임이 위장 부담을 키우고 숙면 단계를 얕게 만든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73세 박영범님은 오른쪽으로 기대어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 머리가 유난히 흐리고 식사 후 졸림이 더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방향을 바꾸고 오른쪽 허리 옆에 작은 베개를 세워 흐름을 막도록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 식사 후 졸림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있다면 오른쪽 허리 옆에 작은 베개를 두어 몸이 쉽게 기울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깨면 어느 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눕는 편인가요?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직전 화면 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시죠. 밝은 화면의 빛은 뇌가 아직 낮은 줄 착각하게 만들어 깊은 숙면 단계 진입을 계속 늦춥니다. 이 때문에 아침 머리가 흐릿하고 식사 후 졸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생체리듬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화면 노출이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20분에서 40분까지 지연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7세 정미호님은 영상을 켜놓아야 잠든다며 화면을 끄지 못했는데 새벽에 자주 깨고 머릿속이 눌린 듯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정리하고 조도를 낮추자 며칠 만에 깨어나는 횟수와 아침의 묵직함이 동시에 줄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화면을 멀리 두고 방 조도를 천천히 낮추세요. 갑자기 끄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 불빛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번째는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 먹은 음식은 위장 활동을 길게 만들면서 뇌 청소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 결과 깊은 잠이 부족해지고 아침 흐릿함이 반복됩니다. 많은 생활대사 연구에서 취침 3시간 전 식사 종료가 가장 안정적인 수면을 만든다고 보고했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허기가 심하면 따뜻한 음료로 배를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갑자기 크게 당기면 공복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에 10분에서 15분씩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푹신하거나 기울어진 침구입니다. 지지력이 약한 침구에서는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척추가 미세하게 틀어져 뇌척수의 흐름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잠이 길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수면환경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침구가 깊은 잠 비율을 평균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웠을 때 골반이나 어깨가 한쪽으로 흐르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몸을 고르게 받쳐주는 침구를 선택하세요. 너무 단단한 침대는 어깨 압박이 심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탄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잠버릇을 살펴봤습니다. 천장 보고 눕기, 오른쪽으로만 자기, 화면 보며 잠들기, 늦은 식사, 그리고 불안정한 침구까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매일 밤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해당돼도 뇌 청소는 방해받습니다. 2개, 3개가 겹치면 뇌는 거의 청소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흔한 잠버릇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바로잡으면 뇌가 맑아지는지 확장된 실천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는 문제를 진단했다면 지금부터는 해결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뇌를 싹 갈아 끼운 것처럼 가볍게 만들려면 제가 현장에서 20년 넘게 확인한 강도 높은 방법들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조금 과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만큼은 이 정도로 챙겨야 뒤늦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뇌에 퇴근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뇌는 스위치를 갑자기 끄는 기계가 아니라 서서히 불을 줄여야 하는 작은 마을과 비슷합니다. 저녁에 조용한 시간 없이 바로 눕는 생활을 반복하면 뇌는 밤새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에서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뇌 활동을 천천히 낮춘 그룹은 깊은 잠 단계 진입이 평균 35분 빨라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흥분되는 이야기나 심한 논쟁을 하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큰 결정을 미루고 복잡한 일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뇌는 오늘 작업을 마감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요즘 밤에도 계속 야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왼쪽으로 한 번만 제대로 눕는 밤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위와 순환계가 동시에 편해지고 그 순간부터 뇌로 올라가는 피의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제 연구 경험상 이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침 머리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밤새 왼쪽으로 버티려 하면 어깨가 먼저 항의합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시간을 늘려야 오래 갑니다. 처음 누울 때 왼쪽으로 몸을 기대듯 기울이고 등 뒤에 긴 쿠션을 붙여두세요. 새벽에 깨서 자세가 풀려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왼쪽을 만들어줍니다. 이 한 번이 뇌에게는 밤마다 대청소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국내 수면 연구소에서 왼쪽 자세를 하룻밤에 최소 3시간 이상 유지한 그룹은 내척수액 순환이 28%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최소 한 번이라도 왼쪽으로 편안하게 기대어 누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화면을 뇌에서 완전히 퇴장시켜야 합니다.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건 뇌한테는 아직 낮 근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몇 년만 쌓이면 뇌는 깊은 잠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밤 10시 이후 화면 노출이 계속된 사람들은 5년 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8% 하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겠다고 마음먹으면 일주일도 못 갑니다. 첫째 주에는 밤 10시 이후 휴대폰만 끕니다. 둘째 주에는 텔레비전도 함께 끕니다. 대신 조명을 낮추고 라디오나 잔잔한 소리만 들으면서 몸을 누우면 눈과 뇌가 동시에 쉬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밤 10시 이후 화면에 붙잡혀 있지는 않나요? 저녁 식사는 뇌를 위한 하루 마지막 선물로 바꿔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위 속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은 소화하느라 허덕이고 뇌는 자기 차례를 영영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박정수님은 평생 저녁 9시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식사 시간을 저녁 6시 30분으로 당기고 나서 한 달 뒤 아침 컨디션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저녁 식사 시간을 매일 10분씩만 앞당겨 보세요. 최종 목표는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우유 한 잔 정도만 허락해주면 뇌는 밤사이 자기 일에 집중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침대를 뇌청소 작업장으로 만드는 세팅도 필요합니다. 침대는 단순히 눕는 자리가 아니라 뇌가 매일 쓰레기 봉투를 끌고 나와 정리하는 작업장입니다. 이 작업장이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절반밖에 일을 못합니다. 국내 수면환경 연구에서 지나치게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사용한 그룹은 깊은 잠 비율이 평균 17% 감소했습니다. 눕자마자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골반과 어깨가 수평으로 지지되는 느낌이 들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매트리스라면 위에 조금 더 단단한 토퍼를 올려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저녁 루틴 한 가지를 정해두는 것도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안심합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하면 오늘도 깊은 잠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며칠 안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단 하나만 정해서 끝까지 밀고 가는 편이 훨씬 강력합니다. 자기 전 15분 책을 소리 내어 읽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호흡만 고르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려지는 활동을 딱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뇌에게 돌려줍니다.
이 짧은 15분이 몇 년 뒤 기억력의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창한 비법이라기보다 이미 하고 있던 일상에서 방향과 시간만 조금씩 돌려놓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정들이 모이면 몇 달 뒤 아침에 머릿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당연하다 여겼던 잠버릇 하나, 자세 하나가 여러 해 동안 뇌를 흐릿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24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너무 늦게 찾아오신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미 기억이 많이 흐려지고 단어가 나오지 않고 가족 이름조차 헷갈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10년 전에만 알려드렸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나는 잠만 자면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넘게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뇌는 밤새 청소를 못하고 식사 후 졸림이 밀려오고 아침부터 머리가 눌린 듯 무거워지고 낮 동안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건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 안정된 습관만 만들어주면 달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왼쪽으로 편안하게 눕는 시간,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치우는 습관, 저녁 식사를 조금 앞당기는 실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뇌는 밤마다 쌓여 있던 찌꺼기를 밀어내고 다음 날 머리를 더 가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보름 만에 아침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뇌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해줄 일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만들어낸 깊은 잠 부족에서 벗어나면 몸은 다시 원래의 리듬을 되찾고 기억과 집중력도 자신 있게 돌아옵니다. 로체스터 대학과 서울대 공동 연구에서 왼쪽 수면 자세를 3개월 유지한 그룹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평균 22% 향상을 보였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저 자세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예방입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 후에 자세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왼쪽 자세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셨으면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밤 누우시는 순간 몸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십시오. 등 뒤에 작은 쿠션 하나만 두셔도 됩니다. 제가 만난 75세 이영자님은 왼쪽 자세로 바꾸고 2주 만에 손주 이름이 헷갈리지 않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요리 순서도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특별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 능력도 놀랍습니다. 천장 보고 자는 습관, 오른쪽으로만 눕는 습관, 밤 늦게까지 화면 보는 습관, 늦은 저녁 식사 습관. 이 네 가지만 버려도 뇌는 다음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보답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잠버릇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이 한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말하지 않는 건강의 진실,
업계에서 숨기고 있는 예방의 비밀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10년 뒤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십시오.